이번에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전전 강의, 그러니까 이 강에서 기본적인 조작법과 익스트루드, 인셋페이스, 면 자르기 등 간단한 모델링 방법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 모디파이어 기능 역시 모델링을 하는데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본격적인 모델링 영상을 이번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막상 모델링을 하면서 기본 기능들을 소개하기에는 너무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는 모델링을 하기 전 알고 있으면 좋을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 영상의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들 예정은 5강의 3D 모델링을 시작하고 6강의 UV와 텍스처, 7강의 쉐이딩과 렌더링을 진행할 겁니다. 우선은 큐브 하나를 선택해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이에요. 이걸 클릭해서 모디파이어 추가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뜹니다.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건 몇 개 되지 않아요. 자주 쓰는 것만 추려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우선 배열입니다. 배열은 이제 영문판으로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개체가 가진 겉 면적을 기준으로 배열되는 건데요. 몇 개가 배치될지 그리고 그 간격은 얼마나 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간격의 기본값은 상대적인 오프셋인데요. 이 개체가 가진 기본 부피가 1이고 부피 대비 얼마마다 배열할 건지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1이면 전혀 떨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배열이 되는 거고 2면 이 개체가 이 하나, 텅 빈 하나 부피 기준으로 배열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X, Y, Z가 아니고 3차원 곡선을 따라서 배열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상 소개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 모디파이어를 이런 식으로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배열 모디파이어를 추가를 하나 더해서 이거는 Y축으로 해볼게요. Y축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직각형 형태로 배열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베벨입니다. 베벨은 이제 저번 영상 2강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때는 왼쪽 아이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벨, 단축키 컨트롤 B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모디파이어도 이게 있잖아요. 무슨 차이냐면요. 기존 아이콘이나 단축키로 만든 베벨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모디파이어로 하시면 수정이 쉬워요. 모디파이어 했다가 그냥 모디파이어 이렇게 꺼버리면 원상 복귀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모디파이어로 해야 된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디파이어에서 얼마나 베벨을 크게 줄 거냐, 아니면 이 몇 단계를 줄 거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벨의 단계를 많이 줄수록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는데 그만큼 이 개체가 가진 용량이 커져요. 보시면은 이 베벨이 1이었을 때는 왼쪽 위에 버텍스 수가 24개, 엣지가 48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만 돼도 확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좋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최적화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쉐이딩을 탭을 열어보시면 강화된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단계를 1단계 하고 강화된 노멀 눌러보시면 이런 경고가 뜰 거예요. 오토 스무스를 해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우클릭하고 쉐이드 오토 스무스 이렇게 누르시면 부드럽게 처리가 된 게 보이시죠? 지금 이 베벨 단계 1단계밖에 안 줬는데 이게 부드럽게 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쉐이드 스무스를 주면 안 되냐, 이 강화된 놈을 끄고. 그거는 쉐이드 스무스를 주게 되시면 레벨이 안 들어간 이런 평면 부분도 다 부드럽게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오토 스무스 해놓고 강화된 노멀을 하면 평면이어야 될 곳은 평면이고 부드러워야 할 곳은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다음은 불리언인데요. 불리언은 이제 한 개 개체가 안 되고 두 개의 개체로 구멍을 뚫거나 합치거나 두 개체가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지운다든가 뭐 그런 기능입니다. 우선 개체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오브젝트 스폴더 눌러서 이 실린더를 클릭해줘요. 그리고 이 실린더는 보이지 않게 하이드 시켜줍니다. 이 눈을 누르면 하이드 되거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숨겨주시고 보시면은 실린더 모양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결합을 누르시면 얘 둘이 붙어서 한 개의 개체가 됐고 교차를 누르시면 그 두 개의 개체가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들은 다 지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구멍 뚫을 때 쓰고요. 이게 굉장히 편한데 단점이 있어요. 얘가 구멍을 뚫는 방법이 많이 무책임해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를
적용을 할게요. 이 불리언을 적용을 하고 에디트 모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면들이 있는데 이 면들이 사각형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삼각형 면이 좋아요. 그 외에 오각형 이상은 나쁜 면이에요. 뭐 오각형 이상을 썼는데도 겉에서 봤을 때 멀쩡하다 그러면 쓸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을 쓰거든요. 근데 이 불리언을 이렇게 쓰시면 이 윗면 보시면은 이게 몇 각형이냐 29각형 30각형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 면이 사각형이 좋고 그 다음 삼각형이 좋고 그런 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로 불리언 기능은 상황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솔리디파이입니다. 솔리디파이는 이제 두께를 주는 모디파이어입니다. 큐브 같은 입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면 같은 데 조금 더 적합하고 이렇게 두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면에다가. 그리고 이 두께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 오프셋은 면을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할 건데 이건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노멀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멀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거든요. 다음은 सब디비전 표현입니다.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는 개체의 선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서 나왔던 루프컷 있죠? 그걸 모디파이어로 전방향에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을 추가할 때 선을 추가만 하는 게 아니고 원형이 되도록 부드러운 위치로 바꿔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선 위치를 바꾸지 않고 단순 루프컷처럼 선만 추가할 거면 캔멀 클락이 아니라 심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개체에 선을 얼마나 추가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값을 늘릴수록 선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기 때문에 수치를 너무 높게 주시면 블렌더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한 2나 3 정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처럼 단순 네모 박스를 सब디비전 줬을 때는 이렇게 4, 5를 주셔도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버텍스 있죠. 버텍스 6,000개 정도면 뭐 단일 개체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이 블렌더 자체로 봤을 때 블렌더가 멈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 박스는 4, 5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네모 박스가 아니고 복잡한 물체였다. 그랬을 경우 지금처럼 5를 줬다. 블렌더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벨 뷰포트가 있고 렌더가 있잖아요. 이 레벨 뷰포트는 우리가 보고 있는 뷰포트 상에서 선을 하나만 추가한 것처럼 보이게 할 거다 이런 거고, 렌더는 이 작업물을 최종 이미지나 영상으로 출력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뷰포트 상에서는 이 위에 있는 수치만 보이지만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땐 위에 있는 수치가 몇이든 상관없이 이 렌더 상에 적혀 있는 걸로 나와요. 뷰포트에서 렉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뷰포트와 최종 출력물 수치를 다르게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는 뷰포트와 렌더 레벨을 같게 해두면 나중에 결과물과 내가 작업했던 거랑 모양이 똑같이 나오겠죠. 자주 쓰는 모디파이어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5개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른 것들도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가끔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만들고 싶은 거 얼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기능들은 차차 하나씩 소개하도록 할게요.